최근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는 이적 관련 소식을 있는 대로 전하면서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선수들을 모두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민재의 이름도 포함됐는데요. 어김없이 김민재 메뉴 이적설이 다시 한번 흘러나왔습니다. 이 매체는 김민재 소식을 다루면서 메뉴가 5천만 파운드의 김민재 영입을 완료했다. 나폴리의 김민재와 메뉴는 개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탈리아 보도에 따르면 나폴리가 5천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수락했고 선수와의 개인 협상 역시 얼마 전에 합의됐다. 김민재는 이번 여름 메뉴의 첫 영입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에 맨체스터로 날아와 이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라면서 이탈리아의 현지 보도를 인용해서 김민재가 메뉴 이적에 합의했다는 이제는 익숙해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김민재의 계약에 있는 바이아웃 조항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김민재가 움직이는 건 가능성이 많이 낮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메뉴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정해져 있는 김민재 바이아웃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복잡한 조건이 달려있다곤 하지만 대략 4,300만 파운드로 알려진 바이아웃에 메뉴는 700만 파운드를 더 얹어서 먼저 김민재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바이아웃 금액을 하나로 환산하면 7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메뉴가 제안했다고 말한 금액은 820억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공식적으로 알려진 가격에 비해서 120억을 더 주고 구매하려는 거네요. 나폴리 입장에서 그에 만족한다면 김민재와의 개인 협상을 허락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메뉴도 별 방도 없이 7월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럼 이브닝 스탠다드의 보도처럼 정말로 메뉴가 나폴리와 이 금액에 합의하고 김민재와 개인 협상까지 끝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일단 82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김민재의 가치에 아직 못 미치거든요. 바이른 미넨의 더 리우트가 유벤투스에서 이적할 때 이적료가 하나로 1000억이 넘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메뉴로 갈 때 부대 조항 포함해서 900억이었습니다. 바이아웃 금액은 이미 정해진 거라서 선수가 잘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지만 메뉴가 7월에 오기 이전에 먼저 김민재를 영입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선수의 가치를 평가해줘야죠. 솔직히 김민재가 메뉴로 간다면 실력으로는 1옵션이 되기 충분하지만 이번 시즌 바람과 마르티네즈가 너무 찰떡궁합을 보여주는 바람에 지금은 3순위 센터백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이아웃 금액이 아닌데 이적료까지 마르티네즈보다 싸면 진짜로 3옵션 취급을 받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거고요. 물론 이적료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김민재가 받는 주급, 연봉일 수 있지만 이적료는 선수의 가치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존심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메뉴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하지만 뉴캐슬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고 맨시티, 미넨, PSG와도 연결되면서 김민재는 전혀 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한 주급을 높이는 데에도 오히려 7월까지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메뉴와 단독으로 협상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여러 구단과 경쟁을 붙여야 연봉이 높아질 게 뻔하잖아요. 현재 메뉴가 제안한 연봉은 128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김민재 실력에 비하면 낮은 금액이라고 봐야 합니다. 주급으로 따지면 3억이 채 안 되니까요. 메뉴의 방출 대상인 맥과이어가 3억 2천만 원 정도로 받고 있는데 적어도 맥과이어 정도는 줘야죠. 자, 아무튼 계속해서 김민재가 언론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건 분명히 좋은 징조입니다. 그만큼 김민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게다가 김민재는 이번 시즌에 세레이 최고의 수비수 최종 후보로 마지막 3인에 당당하게 들었습니다. 최근 세레이 사무국에서는 이번 시즌 최고의 수비수 후보로 나폴리의 김민재와 디 로렌조 그리고 밀란의 에르난데스를 꼽았습니다. 포지션으로만 보면 김민재만 센터백이고 디 로렌조와 에르난데스는 풀백입니다. 센터백 중에는 김민재가 유일하게 올해의 수비수 후보에 올랐다는 거죠. 현대 축구에서 측면 수비수들은 수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공격의 수도 큰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요. 김민재는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나폴리 빌드업의 핵심으로 활약하면서 매우 인상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때문에 중앙 수비수들 중에서는 김민재가 유일하게 된 거고요. 김민재는 이미 지난 9월에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10월에는 이탈리아 축구 선수협회에도 김민재를 이달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이미 올해의 팀 후보에 올라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죠. 세레이 올해의 수비수상은 올해의 팀과는 선정 기준이 달라서 투표가 아니라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상이 만들어진 게 4년 전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센터백들이 받았습니다. 지난 18-19 시즌에는 나폴리 쿨리발리, 19-20 시즌에는 인터밀란의 더 프레이, 20-21 시즌에는 아탈란타의 로메로, 21-22 시즌에는 토리노의 브레메르가 차례로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수비수가 센터백만 있는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모든 수상자가 중앙 수비수였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역시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 수상이 유력하지 않나 싶은데요. 지난 시즌 수상자인 브레메르는 공중볼 경합 승리 132회, 가로채기 105회 등 수비 지표에서 좋은 기록을 세우면서 올해의 수비수로 선정됐습니다. 김민재 스탯을 한번 따져보자면 공중볼 경합 승리 92회로 리그 2위, 걷어내기 122회로 리그 4위, 전체 경합 승리 157회로 리그 10위, 수비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공중볼 경합 승리 1위는 베로나의 스트라이커 주리치로 2m에 육박하는 키로 공중 폭격 전문인 선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비들 중에는 김민재가 공중볼 경합 1위라는 거죠. 그리고 37경기 중에 35경기를 거의 다 풀타임으로 소화한 체력은 물론 그 과정에서 경고만 5장 받았을 뿐 레드카드는 한 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재의 진짜 대단한 점은 바로 공격 지표에 있습니다. 패스 성공의 수가 무려 2547회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 1위, 수비수가 패스 성공 1위입니다. 성공률로 따져도 91%로 8위고요. 게다가 수비 진영뿐만 아니라 상대팀 진영까지 올라가서도 엄청나게 많은 패스를 뿌렸는데요. 상대편 지역에서 성공한 패스 역시 리그 전체 8위를 기록했습니다. 맨시티의 존 스톤스가 생각나는 볼플레잉 센터백으로서의 면모가 제대로 드러난 지표입니다. 여기서 나폴리 성적까지 고려하면 김민재가 이 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나폴리는 75득점으로 최다 득점팀이면서 동시에 28실점밖에 안 한 최소 실점팀으로 33년 만에 압도적인 우승을 거뒀습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쿨리발리의 공백을 매우 걱정하면서 성적에 곤두박질 치는 건 아닌지 불안함에 잠을 설치던 클럽입니다. 오직 김민재의 실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불안함이 사라졌고 리그 조기 우승이라는 미친 성과를 냈죠.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던 AC 밀란이 38경기가 끝나고 승점 86점이었는데 이번 시즌 나폴리는 한 경기를 남겨두고 이미 승점을 87점이나 확보하면서 말 그대로 리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나폴리의 핵심 선수가 김민재였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올해 수비수로 김민재가 뽑히는 건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이번 시즌에 김민재가 세리에에서도 최고의 수비수로 인정받는다면 이제 남은 건 프리미어리그 정복입니다. 앞으로도 김민재 관련 소식들 놓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